LG SDC 2024를 위해서 특별하게 외부에서 모신 분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창재 연구원님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잘 들으시나요? 네, 뭐 행사 저는 되게 자주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자주 있기도 하고요. 저는 또 라이브 데모를 또 주로 선호하다 보니까 데모 귀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반갑고요. 저는 이창재라고 합니다. 현재 그 MS의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나 이제 여러 가지 미팅을 위해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일단 제 세션 주제는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그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프롬프트 플로우라고 하는 저희 이제 MS가 오픈 소스로 내놓은 그런 이제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LLM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하시는 분 계실까요? 개발을 지금 직접 하고 계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네. 네. 바로 이제 바로 전 세션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시간을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챗GPT라고 하는 게 나온 지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챗GPT라는 게 세상에 처음 나와서 저희가 쓸 수 있었던 시기. 예.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뭐 파인튜닝 모델이라든지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특히나 요즘에 이제 AI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소타라고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전 세션에서도 언급하셨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뭐 예술의 경지, 예술의 상태지만 이제 아무튼 극단의 이제 그 발전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게 보통 소타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지난 한 진짜 20개월 동안, 22개월 동안 너무나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뭐 모델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후로 사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쉴 새 없이 계속 모델이 새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 이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단순한 채팅을 위한 저희가 이제 뭐 업무용으로 쓰는 챗GPT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써야 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그거를 사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요즘에 가장 최근에 주로 하는 일이 고객분들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 이걸 프로덕션으로 가져가서 그 환경을 구축해서 프로덕션까지 가는 게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발은 물론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 개발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뭐 내 할 일은 다 끝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 가져가려면은 생각지도 못한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뭐 은행이나 이런 쪽이랑 특히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하루하루 그 좀 힘들긴 한데 아무튼 그게 오늘 메인 주제는 아니고요.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기술 자체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해야 되는 기술도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뭐 렉을 하시게 되면은 뭐 벡터 임베딩이라든지 벡터 DB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NLP를 위한 어떤 모델, 스몰 모델들도 있을 수 있고 ML 모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오픈 AI 같은 어떤 LLM을 쓰는 게 아니라 뭐 SLM이라든지 아까 바로 전세서처럼 아예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SLM이라고 불리는 스몰 랭귀지 모델을 파인 튜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일들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주로 이제 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개발을 좀 더 손쉽게 하실 수 있게끔 하는 프롬프트 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제 메인 포커스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LLM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까 보시면은 뭐 당연히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니드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리퀘어먼트가 있으면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배포를 프로덕션에 하고 뭐 모니터링하고 그걸 다시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컨텐츠 필터링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비즈니스의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어떤 피드백 루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혹시 분들 있으면 혹시 손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전혀 개발자 한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제가 굉장히 주제를 잘못 선정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보통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면은 TDD를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법론 중에 하나죠. TDD는 그러니까 Test Driven Development라고 하는 항상 테스트를 시작을 해서 코드로 가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ML 쪽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보통 좀 다르죠. 다른다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하죠, 사실. 그 모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트레인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얻은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모델을 수정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LM도 뭐 거의 비슷한 형태죠,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얻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개선해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ML 개발자들, ML 보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그 다음에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이 있던 클로즈 루프 방식, 그러니까 모든 피드백 루프가 닫힌 형태로 보통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LLMOPS의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밸리에이션 기반의 LLMOPS.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이제 모델을 선정을 하고, 뭐 사실 LLM 모델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금융이라면은 사실 어떤 퍼블릭의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독자적인 모델, 호스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모델을 선정하고 거기에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적절한 프롬프트를 찾고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플로우, 데이터의 흐름, 플로우들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이제 LLM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개발 형식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배포를 하고 거기에다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형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LLM 어플리케이션이 단독으로 돌아가진 않죠. 그러니까 기존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도 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어디다가 이제 실행을 할 것이냐. 보통은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플랫폼이 거의 쿠버네티스로 혹은 컨테이너 환경으로 거의 대동단결을 하고 있죠. 바로 작년에 이제 CNCF 결과만 보더라도 거의 67%, 엔터프라이즈의 67%가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것도 아니고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실행을 한다고 하는 결과를 봤고요.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제 쿠버네티스가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런타임으로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반의 플랫폼, 결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돼서 그게 올라가는 게 보통 컨테이너 플랫폼 혹은 쿠버네티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MLOps를 하셨던 분들은 보통 그 MLOps를 직접 ML 엔지니어 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문제들은 이분들은 사실 저는 ML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반대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튜닝하는 것들, 그러니까 수학자 혹은 뭐 이런 분들이지만 이거를 실제로 이제 가져가서 실환경에 이제 배포하는 형태,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어떤 MLOps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 해서 이거를 실제로 인프런스까지 가는 데까지 어떤 그게 이제 메인이었다면은 사실 LLMOps는 그걸 더 넘어서, 그죠? 모델 자체에 대해서 배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SLM 같이 혹은 커스텀 모델 같이 이거를 클라우드에 올릴 수 없는 모델 같은 것들, 그리고 전통적인 ML 모델들 플러스 이제 새로 개발하는 LLM 어플리케이션들, 이 배포를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MLOps보다 LLMOps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LLMOp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프롬프트나 LLM을 다루다 보니까 이밸리에이션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이프티, ASFT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ASFT가 없이는 이게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MLOps에서 LLMOps로 가는 형태, 진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더 많은 어떤 기술의 요구사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제가 뭐 사족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제 프롬프트 플로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픈 소스입니다. 어떤 MS의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고,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이따 데모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CLI 그리고 VS 코드를 만약에 개발 IDE로 사용하시면은 VS 코드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시중에 제가 알기로는 프롬프트 플로우 같이 어떤 프롬프트 자체를 가지고 어떤 DAG 형태로, DAG 형태로,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로
워크플로우를 나타내는 프레임워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프롬프트 메이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플로우가 있고, 제가 아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일단 잠깐 뒤로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뭐 지금 보시면 렉하고 프롬프트 플로우를 가지고 렉을 하는 뭐 이런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렉을 이용한 렉 패턴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진행이 되죠. 그래서 차이가 처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인베딩을 만들어서 그 인베딩을 가지고 어떤 벡터 서치를 하고요. 그게 뭐 DB가 됐든 뭐 서치 엔진이 됐든 일라스틱 서치가 됐든 뭐가 됐든 보통 그러니까 인베딩 서치를 하고 나서 벡터 서치를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LLM에 던지고 결과를 얻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런 플로우는 사실상 파이썬에서는 그냥 쭉 흐름대로 그냥 코드를 짜고 끝나게 됩니다. 그죠? 뭐 랭체인 같은 거 쓰시면은 랭체인을 쓰셔가지고 개발을 하시겠지만 어떤 플로우가 있는 게 아니라 코드 자체가 플로우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고 중간중간 디버그가 필요하면은 디버그를 걸어서 뭐 실행을 하고 하는 형태가 아주 일반적인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형태입니다. 근데 프롬프트 플로우는 약간 보시는 것 그 전통적인 방식과 약간은 틀립니다. 보시면은 어떤 제가 볼 수 있는 플로우가 일단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개발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어떤 그 형태, 그래프의 형태로 일단 보여준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LLM도 저희 LLM뿐만 아니라 다른 LLM도 이제 만약에 연동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라마라든지 뭐 클라우디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뭐 코이라든지 어떤 이런 다른 모델들을 좀 쉽게 연동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그 프롬프트 플로우를 가지고 이게 그라운딩이 제대로 됐는지 혹은 뭐 어떤 유해성 있는 대답을 주진 않는지 이런 이밸루에이션 플로우까지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애초에 만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LLM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중요한 그 프롬프트 같은 것들이 그 라이브러리 안에 숨겨져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혹은 흔히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템플릿화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파이썬 개발을 해보셨으면은 파이썬에는 이제 진자라고 하는 진짜가 아니라 한국말 진짜가 아니라 진자라고 하는 어떤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 언어가 있고요.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템플릿을 관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프롬프트를 노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밸루에이션,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이밸루에이션도 할 수 있게끔 어떤 기본적인 템플릿이라든지 방법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어떤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실행을 했을 때 어디서 실패했고 어떤 대답을 얻었고 하는 것들을 아주 명시적으로 플로우로 볼 수가 있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혹시나 이제 그런 LLM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전통적으로 어떤 랭체인 같은 것들로 코드로만 개발을 해보셨다면은 한 번 정도는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로컬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VS 코드 아까 설명드렸지만 VS 코드라든지 뭐 파이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혹은 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에 그 프롬프트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보여드려야 될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데모를 약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좀 어떤 기본적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이런 건 제가 그냥 해놨고요. 일단은 바로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뒤에 잘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CLI, PF라고 하는 CLI를 이용을 해서 제가 기본 샘플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뭐 프로젝트 셋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거를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예. 네, 그 사내막이랑 방화벽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뭐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은 그 프로젝트 생성은 이런 어떤 CLI 좀 보시면은 DNS 페일리어라서 사실 이제 방화벽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아무튼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렉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프롬프트 플로우를 이용해서 구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실행을 좀 해 보면은 네,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네.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 렉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뒷단에 있는 데이터 그 요소들이 저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뒷단에 이제 제 모든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또 임베딩을 만들어 놓은 AI 서치라고 하는 그 서치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뒷단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서치 엔진을 같이 섞어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고 그게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던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먼저 만들고요. 임베딩을 만들고 제가 질문에 대해서 임베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를 AI 서치, 그러니까 서치 엔진을 가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커스터머에 대한 정보를 DB에서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렉으로 엮어서 최종적으로 LLM에 던지고 결과를 얻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예. 재킷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날렸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AI 서치와 DB를 가서 정보를 검색해 와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돌려주게 됩니다. 일단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잠깐 놔두도록 하고요. 아마 커넥션이 이슈가 있으면은 제가 이걸 미리 돌려봤어야 되는데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 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 형태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단순히 어떤 파이썬 코드로 뭐 랭첸이라든지 파이썬 코드만 작성해서 넣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모듈 저희가 제공하는 모듈 뭐 AI 서치라든지 그러니까 ASFT라든지 뭐 다른 LLM 모델들 지금 보시면 오픈 모델 LL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오픈 AI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라마라든지 그런 코이어라든지 이런 다른 모델들을 직접 이제 여기서 연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툴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툴이지만 이제 주로 이제 LG에서 만약에 주로 사용하시는 패턴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별도의 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VS 코드에서 직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디버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네트워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는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디버그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개별 스텝에 걸렸던 시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풋 아웃풋 같은 모든 정보들을 디버그 형태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플로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프롬프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템퍼처도 바꾸시고 혹은 질문 자체도 바꾸시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통 어떤 게 최적의 결과인지를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버전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어떤 명시적으로 두 개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거를 런타임에서 직접 바꿔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베리언트라고 하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프롬프트를 일단 미리 지정을 해보고 프롬프트를 런타임에서 바꿔가면서 어떤 프롬프트가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커넥션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의 전체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싱, 그러니까 분산 트레이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플로우 안에서 랭체인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리고 랭체인은 아시다시피 오픈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스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랭체인을 사용하고 그걸 이제 프롬프트 플로우 안에서 사용을 했을 때 전체 엔드-투-엔드의 트레이싱이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으로 해서 분산 트레이싱으로 모든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가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플로우에서 걸렸던 시간,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개발을 해보셨으면은 이거를 하려면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항상 프린트로 찍어가면서 지금 인터넷이 끊긴다고 제가 초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일일이 다 디버그로 찍어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됐다면은 그런 게 필요 없이 실시간에서 직접 전체적인 이제 프롬프트 플로우에 대한 진행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저희 프롬프트 플로우만이 아니라 랭체인 레벨로까지 내려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는 기본적으로 이게 개발을 다 끝나셨으면 이제 배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개발까지는 뭐 쉬운데, 개발이 쉽다는 얘기 아니라 개발까지는 뭐 좋은데 이거를 최종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고 이 배포를 위해서 제가 쿠버네티스, 뭐 다커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단순히 이제 그 운영팀한테 가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CI/CD를 태울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저희가 다커 파일로 그 프롬프트 플로우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터넷이 계속 끊기는 관계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잠깐 결과물만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가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다커 형태로 만들어라, 아웃풋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최종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쿠버네티스나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다커 파일과 모든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져가서 바로 그 다커 빌드 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개발부터 일단은 어떤 패키지까지는 전부 다 프롬프트 플로우가 해준다. 그리고 로컬의 트레이싱까지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대한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PF라고 하는 그 CLI 커맨드가 제가 CI/CD, 제가 만드는 LLM 어플리케이션을 CI/CD로 끝까지 태울 수 있는 전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펑션이나 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툴링의 형태로 프롬프트 플로우의 중간에 플로우에 집어넣어서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프롬프트 플로우가 좋냐? 뭐 기본적으로 이거를 뭐 반드시 애저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오픈 소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가는 것도 보셨기 때문에 CLI 기반이고 VS 코드의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저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데 혹시나 애저나 애저의 오픈 AI를 사용하시면은 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롬프트플로우가 저희 모든 전 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표준 프레임워크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의 구성 요소에 곳곳이 프롬프트플로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예, MS 직원이니까 MS 제품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프롬프트플로우는 MS 제품이 아니니까 네, 제가 한 25분 동안 얘기했었고요. AI 스튜디오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이게 저희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혹시 처음 보셨으면은 이제 AI 스튜디오는 이제 저희가 AI 개발자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개발 전반에 걸친 모든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델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모델을 저희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오픈 소스 모델들을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정말 잘 안 되네요. 네. 그 라마 3라든지 혹은 뭐 너무 모델이 많아서 다 일일이 리스트업을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어떤 사용하시는데 필요한 오픈 소스 모델 같은 경우는 직접 여기서 모델을 프로비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델이 있어봤자 이게 그 프로비전이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모델을 프로비전하고 몇몇 모델들은 그에 대한 파인 튜닝도 하고요. 파인 튜닝을 곧바로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이 파인 튜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쿠버네티스에 직접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상 이게 지금 화면이 거의 안 떠서 뭐 보여드릴 게 없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가 왼쪽에 이제 메뉴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직접 제가 VS 코드로 했던 개발들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웹 기반에서 웹 UI 형태로 이제 애저에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트레이싱 같은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델도 직접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이 너무 안 되는 관계로 직접 보여드릴 게 없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프롬프로 기반의 이밸류에이션 플로우를 저희가 템플릿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베이스드 LLM 옵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groundness라든지 relevance 그러니까 얼마나 데이터가 그라운딩 되었는지 얼마나 연관성이 높은 대답을 제공을 하는지 얼마나 답변에 어떤 일관성이 있는지 얼마나 답변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레이팅을 직접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코드가 없이 저희 제공된 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밸리에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툴들도 플로우들도 프롬프로 기반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화면 인터넷 관계상 못 보여드렸지만 그 VS 코드로 제가 개발했던 거를 아주 동일하게 웹 UI에서 애저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베리언트 같은 것들, 그 아까 제가 지정했던 베리언트가 뭐 보이는 저기 지정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웹 UI에서 필요에 따라서 베리언트를 바꿔가면서 프롬프트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뭐 아까 이제 그 잠깐 설명드렸던 어떤 커스텀 어떤 컴포넌트 같은 것들을 직접 웹 UI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VS 코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까 이제 못 보여드렸지만 이밸류에이션 그 개발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밸류에이션을 돌릴 수가 있고 그 이밸류에이션 자체를 이런 웹 화면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groundness 그다음에 relevance, coherence, fluency
이런 시뮬러리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코어 형태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 형태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와 그 개발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벨루에이션 프레임워크가 같이 제공이 된다. 그리고 그게 VS 코드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애저에서 웹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이 안 떠서 못 보여드렸지만 혹시나 필요한 모델들이 있으시면은 필요한 모델들도 저희가 거의 한 100개 정도가 넘는 모델들을 모델 애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맞는 SLM이든 필요에 맞는 LLM이든 카탈로그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거를 바로 프로비저닝해서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약간 인터넷 때문에 데모가 좀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간을 꽉 채워서 저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요. 코딩 또 개발하실 때 정말 실용적인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재 연구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1시 53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2시에 또 그 다음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LG SDC, LG 그룹을 넘어서 더 넓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편안하게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스트레치도 하시고 2시 세션을 위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